안녕하세요. 매주 인사드려야 되는데 이번에 조금 바쁜 일이 있어서 조금 늦게 자료를 올렸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일 잘하는 방법 관련해서 내용을 전개하면서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쯤 일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는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는 지식의 차이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는 건 많지만 실제로 일을 안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렇다고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스킬이나 역량의 차이? 물론 뭐 이것도 설명이 되겠지만 그것을 발휘해야 되지만 마찬가지로 일의 결과를 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엔 남아있는 건 결국 개인의 마음가짐? 자세?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사항들밖에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 역량이라고 하는 것의 구성 요소를 보면 지식, 스킬, 태도 아니면 태도 또는 마인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중에서 추상적이긴 하지만 마인드, 태도와 관련된 사항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일 잘하고 못하고는 결국 여러분들의 자신한테 달려있다는 의미로 선택이라는 문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시작하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여러분은 현재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만족도로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5점 만점에서 아마 5점 만점 준다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행복한 직장 생활 아니면 좋아하는 일을 하고 계신 것이겠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조금 오래된 결과이긴 하지만 직장인들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니 아주 만족한다는 2.5%밖에 되지 않고 보통 이하가 79.3%나 된다는 놀라운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걸 보면 실제 직장 생활하면서 만족하면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대한민국에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과거에 직장 생활할 때 100% 만족했다라고 물으면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고, 현재는 그럼 너 지금 만족하니라고 물으면 저 스스로도 조금 의심이 가기는 합니다. 하지만 자, 회사 다니면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정말 지긋지긋한데? 때려치고 싶다.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되지? 내 사업하고 싶은데? 이거 말고 뭔가 또 좀 재밌는 일이 없을까? 등, 뭐 이런 생각들을 한 번이라도 안 해보신 분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늘 하면서도 일을 현재 그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만약 이런 질문들을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 것인가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다른 일이 없어서? 여기 말고는 나를 받아줄 곳이 없는 것 같아서? 다른 것 해봐야 지금보다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잘 몰라서? 뭐 이유가 여러 가지겠지만 어쨌든 대다수의 직장인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냥 하루하루 어떻게든 지나가리라 생각하면서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하나를 던져볼까요? 여러분은 화면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면 어떤 회사를 다니고 싶습니까? 돈은 적당한데 업무 스트레스가 없는 회사? 아니면 일하는 것이 재밌는 회사? 이것저것 다 필요 없고 돈이 최고지? 돈을 많이 주는 회사? 아니면 평생 고용이 보장돼서 잘릴 염려가 없는 회사? 돈뿐 아니라 복리후생도 잘해주는 회사? 여러분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회사?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회사를 선택하거나 다시 또 회사를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회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직장인들한테 물어본 결과는 이렇다고 합니다. 1위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일하기 재밌는 회사, 무려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일하기 재밌는 회사를 선택했다고 하네요. 그 다음 높은 연봉 그리고 복리후생이 좋은 회사 등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즉 회사나 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재미, 즉 다른 말로 하면은 본인이 흥미를 느끼거나 하고 싶어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GWP라고 들어보셨죠? 로버트 레버링이라는 사람이 일하기 좋은 회사들의 공통점을 조사해보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상사와의 신뢰, 두 번째는 자기가 다니는 직장 또는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료와의 관계에서 재미가 있는 회사, 뭐 이런 것들이 직장인들이 느끼기에 일하기 좋은 회사, 즉 다니고 싶은 회사라고 합니다. 자, 이 중 자부심 그리고 재미는 결국 일에 대해서 개인이 느끼고 있는 생각 또는 느낌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이야기 중에 뭐 세 사람의 성공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죠. 잘 아시고 계시죠? 뭐 길가에서 돌을 따대고 있는 세 사람의 석공들에게 어느 사람이 물어본 겁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첫 번째 석공은 죽지 못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놈의 돌을 따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 석공은 석공 중에서는 그래도 내가 가장 뛰어난 석공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돌을 따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마지막 세 번째 석공은 비전이 가득 찬 눈으로서 나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원을 짓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세 사람의 석공을 보면 어떻습니까?
모두 다 현재 자신의 일을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의 결과나 성과, 그리고 특히 개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어느 사람이 가장 행복할까요? 만약 석공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기본 욕구, 인간의 기본 욕구 단계설을 주장한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과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이 욕구 단계론에 따르면 인간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첫 번째 생리적인 욕구, 즉 먹고 자고 뭐 잠자 뭐 이런 것들과 같은 욕구죠. 이 욕구가 해결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욕구가 나타납니다. 즉 추위, 질병 또는 위험 이런 것들로부터 해서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하는 욕구. 그 다음으로 나타난 욕구가 애정과 소속에 대한 욕구로서 내가 어떤 단체 또는 조직에 소속되어서 소속의식을 느끼는 것과 관련된 욕구죠. 네 번째는 자기존중과 관련된 명예나 권력과 관계된 것이라고 합니다. 가장 상위 단계는 5단계는 자아실현 욕구로서 자신의 재능 또는 잠재력을 발휘해서 스스로에게 의미 있는 무언가를 성취하려는 욕구죠. 자, 앞서 말했던 세 사람의 석공들을 이 욕구 5단계에 비추어서 보면 첫 번째 석공은 먹고 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 석공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소속감 또는 존중을 받기 위한 세 번째 또는 네 번째 단계에서 일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마지막 세 번째 석공은 자신이 하는 일에서의 의미를 찾아서 일하는 5단계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일의 결과나 진심으로 열심히 몰입해서 일을 하는 석공은 어떤 석공일까요? 아마도 세 번째 석공이 가장 좋은 결과, 그리고 또 누가 보지 않아도 알아서 스스로를 관리하면서 몰입해서 일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하는 것 자체가 본인한테 스스로한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자, 결국 일을 잘한다는 것 또는 일을 잘하고 싶다는 것은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실력을 많이 쌓거나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내가 하는 일의 의미가 뭘까? 또 그게 나한테 왜 중요한가? 그리고 정말로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뭔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일까와 같은 일의 의미를 스스로 발견하고 정리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의 의미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 자녀가 있고 어느 날 학교에 다녀온 어린아이가 아빠는 하는 일이 뭐야? 직업을 대체 어떻게 적어야 돼? 라고 물어봤다고 합시다. 자, 이때 제대로 답하기가 곤란하거나 주저주저한다면 현재 여러분들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이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답은 하지만 건성건성 답을 하거나 뭐 현재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면 현재 하는 일이 그렇게 자랑스럽거나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질 정도는 아니겠죠. 반대로 자녀에게 본인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고 어떤 측면에서 중요한 것까지를 상세하게 곁들여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해 줄 수 있다면 자녀 또한, 그리고 또한 당신의 이야기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는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의미를 가지고 성과를 내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정리해보면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의미, 즉 중요한 것이라는 스스로의 가치 부여를 한다면 일을 잘하는 사람,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스스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의미를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게 되고, 이것이 스스로를 높여주는 긍정적 가치로 작용하여 일을 지속할 수 있게 해주고, 이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배짱을 심어줘서 일을 진척시켜서 성과로 나타나게 하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디즈니랜드 아시죠? 디즈니랜드에서 언젠가 직원들의 잘못된 행동, 뭐 예를 들어서 미키마우스 분장을 한 채로 잠시 쉬는 시간이라고 공연장 뒤편에서 담배를 피거나 하는 행동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우연히 본 어린아이들에게 미키마우스가 담배를 피네? 라는 이런 충격적인 장면을 보여주게 돼서 어린아이들의 꿈과 환상을 깨어버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직원 입장에서야 열심히 일하다가 쉬는 시간에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고 당연한 일이지만,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고객들한테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지는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고 그게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그것들을 제대로 인식했다면 과연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자, 이에 고민을 한 디즈니랜드는 직원들을 부르는 이제 호칭들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뭐 무슨 직원, 담당 직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땡땡 배우 등과 같이 호칭을 바꾸고 근무 시간은 배우가 무대에서 공연하는 시간이라고 구성원들한테 개념을 심어주었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우가 무대에서 공연을 한다면 어떤 의미입니까? 누군가가 나의 공연을 보고 있고 그들에게 최선의 모습을 다 보여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겠죠.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디즈니랜드는 구성원들에게 스스로가 하는 일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었고, 고객들 입장에서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자연스럽게 바꿔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쯤에서 이 이야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리더십 대가이자 테드의 유명 연사인 사이먼 시넥의 주요 저서인 Start with Why라는, 아마 한국어는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라는 책으로 번역이 되어 나온 것으로 압니다. 자, 책을 보시기 힘드실 테니 아마 여러분들은 테드라는 사이트 아시죠? 거기에 접속하셔서 위대한 리더들이 행동을 이끌어내는 법이라는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의 상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가 주창했던 골든 서클 이론에 따르면은 위대한 리더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는 일의 출발점을 어디에서 보고 있느냐의 차이라고 합니다. 위대한 리더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할 때 why, 즉 그 일에 대한 믿음, 목적, 스스로의 존재 이유부터 시작해서 how, what으로 접근을 하는 반면 보통의 사람들은 what, 즉 내 행동의 결과물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 어떻게 살았지, 또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즉 출발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일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언젠가 SBS에서 한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요즘 젊은 것들의 사표란 방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방송을 보면 어렵게 남들이 다 선망하는 대기업에 들어간 젊은 직원들이 1년도 채 안 돼서 회사를 관두고 이전보다도 돈벌이는 절반도 안 되고 근무 시간은 훨씬 더 많고 힘도 든 일을 하는 그런 내용의 방송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 이유를 물어보면 이 젊은 사원들은 대기업에 다니는 것이 그들한테 있어서는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런 반면에 자신들이 스스로 선택한 일에 대해서는 돈은 안 되지만 스스로가 재미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요즘 젊은이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볼 수 있습니다. 사이먼 시넥이 말한 일의 Y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들은 월급이 적어도 보람되고 재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일을 잘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 또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당신이 하는 일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하는 일에 당신이나 고객들에게 어떤 가치를 줍니까? 라고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면 바로 대답을 하기 어렵죠. 자, 처음부터 Y에 대해서 답을 구하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내가 현재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결과물들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다음으로 어떻게 하면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보다 더 현재보다 잘할 건지, 마지막으로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물론 사이먼 시넥이 이야기한 것에 따르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접근법이나 또는 처음으로 내가 생각하는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일반적인 접근을 생각해서 나름대로의 의미와 답을 찾고 그 다음 일들을 어떻게 계속할지에는 Y부터 생각하고 일들을 어떻게 진척할지 하는 일들의 일의 결과물은 무엇인지 어떠한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면 똑같은 의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하죠.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사냐고, 자기가 좀 싫거나 하기 싫은 일이라도 좀 참고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이것조차도 본인의 선택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닐까요? 처음 이야기했던 세 사람의 석공 이야기와 같은 맥락으로 보면 일들을 할 때 어떤 생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린 이야기겠죠.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싫어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좋아하는 일을 늘상 나는 늘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사는 게 아닐까요? 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의 나는 왜 무기력을 되풀이하는가 라는 책에서 보면 사람들이 자신답게 살지 못할 때는 무기력을 넘어서 공포감을 느낀다고까지 합니다. 삶의 기준을 다른 사람한테 두고 남과 같아지려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언젠가부터 현대인들이 소외되고 무기력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언젠가부터 타인의 말과 행동 그리고 평가에 따라서 내가 행동을 선택하고 나 스스로를 평가하게 되면 스스로를 약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자발적인 행동 그리고 진정한 느낌과 생각이 무력함에서 벗어나는 강해지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결국 같은 맥락으로 보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잘법, 일을 잘하는 사람도 스스로의 판단과 선택의 문제가 아닐까요? 자, 오늘 한번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진지하게 시간을 내서 어떤 일을 여러분들이 현재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잘할지,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것들을 생각한 다음 늘상 그 의미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앞으로 행동들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의 의미에 따라서 여러분의 행동을 결정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게 바로
일을 잘하는 방법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